공적 마스크 오부제를 시행한 지 일주일이 됐습니다. 지자체별로 보도자료나 SNS로 약국의 마스크 판매 시간을 홍보하고 있는데요. 약국 앞에 긴 줄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마스크 생산량 확대를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마스크 필터 수급이 어려워서 제작이 어렵다면 필터가 없는 마스크라도 만들겠다는 겁니다. 포천시 CCTV 스마트 안심센터 모니터링 요원이 범죄 현장을 포착해 경찰이 범인을 현장에서 검거했습니다. 검거된 범인은 특수절도 및 무면허 운전자였습니다. 의정부 을 민주당 후보로 확정된 김민철 예비후보가 총선 첫 번째 공약으로 대중교통 불편 해소를 꺼내들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공적 마스크 오부제를 시행한 지 닷새가 됐습니다. 약국이나 우체국 등 판매처에 마스크를 사러 간 주민이 헛걸음을 하는 경우가 많아지자 지자체별로 보도자료와 SNS 등을 통해 약국의 마스크 판매 시간을 통일한다는 홍보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현장을 돌아보니 상황은 조금 달랐습니다. 심다혜 기자입니다. 마스크 판매 시작 30분 전 약국 앞에는 긴 줄이 늘어서 있습니다. 어머니는 아이를 품에 안고 줄을 서고 다리가 아픈 할머니는 의자에 잠시 걸터 앉습니다. 사람 많이 있는데 가지 말라고 맨날 방송에 하는 거 그 말인데 이렇게 사람을 1시간씩 맹게 세워놓게 맹기느냐고. 1시 오라 그러는데 벌써 줄 서 있으면 어떻게 판매량이 있는데 줄 섰다. 그럼 어쩔 수 없이 나도 줄 서야겠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후 1시 마스크 판매가 시작됐습니다. 약사가 들어오는 손님의 신분증을 일일이 확인한 후 전산에 입력해 판매 가능하다는 알림이 뜨면 마스크를 판매합니다. 구매 가능 날짜나 대리인 수령의 기준을 잘못 알고 왔다가 발길을 돌리는 주민도 적지 않습니다. 나는 요거 생일인 줄 알았지. 생일로 내내로 와야죠. 평일에 일을 하고 그래갖고 제가 대신 사다 놓으려고 했죠. 그러는데 뭐 안 된다며. 공적 마스크 오부제를 시행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여전히 마스크를 구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마스크 판매 시간이 달라 약국 여러 곳을 떠돌아다니는 주민이 많은 상황. 일부 지자체는 관내 약국의 마스크 판매 시간을 통일한다는 보완책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실제 약국별로 돌아보니 지자체가 공지한 시간과 차이가 있는 곳이 많았습니다. 양천구의 한 골목길입니다. 이곳은 불과 10m 이내에 이렇게 약국이 3군데나 붙어 있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가까이 있는 약국들도 제각각 상황이 다르다 보니 결국 공적 마스크 판매 시간을 다르게 설정했습니다. 이렇게 하루 조리에 시달리다가 밥 좀 먹으려고 하는 시간에 무슨 구청 직원들도 아니고 약사들이 그리고 일방적으로 정한 거예요. 1시, 5시간. 카톡방에 난리 났어요. 여기서 2시, 나는 2시밖에 못 판다, 3시밖에 못 판다. 약사들이 다 개인 사정이 있는 건데. 확실하게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몇 시에 들어오는지 몰라요. 상황이 또 3시였다가 또 4시에 바뀔 수도 있어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자체는 홈페이지를 통해 약국별 판매 시간을 계속 수정해 공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인들은 컴퓨터가 익숙치 않아 결국 돌아다니면서 알아보는 방법을 택합니다. 아니 그렇게 돌아다니게 보는 거 약국이 마당 틀리다 가더라고. 시간이 혹시나하고 발품을 팔아야 얼른 사지. 약사들의 피로감은 누적됩니다. 아시는데 아셔도 불안하니까 판매 시간 통일도 결국 무용지물이 된 셈. 지자체는 약사회와 협의해 시간을 통일하고자 했지만 필수가 아닌 권고 사항인 만큼 강제할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한 100군데 정도는 1시, 5시를 고수하실 것 같고 지금 자율로 한 80개가 가실 것 같아요. 15군데 자율로 이렇게 체크를 해서 올리셨더라고요. 그랬더니 이제 그걸 보고 약사님들이 이제 나도 그럼 자율로 그렇게. 근데 약사님들은 각자 개별 상황들이 있으시니까. 마스크 오부제 시행의 보완책으로 판매 시간 통일이라는 카드를 꺼내든 지자체. 하지만 시시각각 상황이 달라지면서 약국들도 결국 자체 판매 시간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도 주민들은 마스크 판매처를 찾아 헤매고 긴 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심다혜입니다. 다음은 한 주간의 경기도 소식을 정리해드리는 주간 경기도 시간입니다.
먼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도내 마스크 제조업체에 마스크 생산량 확대를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또 한편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신용이 낮은 도민을 위해 대출 사업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한 주간의 경기도 소식 김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코로나19로 전국이 마스크 대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도내 마스크 제조업체를 찾아 생산 확대를 요청했습니다. 또 유통 구조상 누수가 없어야 한다고 밝히고 최종 소비자에게 공정하게 배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원자재 수급이 문제라는 제조업체의 의견에 성능이 떨어지는 다른 필터나 필터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생산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더불어 식약처 승인 등 관련 절차가 해결되면 경기도가 대대적으로 필터를 생산해 무료 공급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경기도가 신용이 낮은 도민을 위해 전국 최초로 극저 신용 대출 사업을 시행합니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1년 이상 거주하고 긴급 생계비가 필요한 신용 등급 7등급 이하의 도민입니다. 대출 한도는 300만 원이며 연 1%의 이자로 3년 이내 상환하는 조건입니다. 사업 주관 단체인 경기복지재단은 세부 지원 방안이 마련되는 대로 상반기 내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허가 없이 위험물을 제조하거나 취급한 업체와 대형 공사장이 경기도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월 15일부터 한 달여간 대형 공사장을 대상으로 위험물 취급 불법 행위를 수사한 결과 대형 아파트 공사장 19곳과 무허가 위험물 제조소 12곳 등 31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 유형별로는 임시 저장 사용 승인 없이 공사장 내 위험물을 저장한 곳이 19곳으로 가장 많았고 허가 없이 고체 연료를 제조하거나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 위험물을 저장한 곳이 각각 6곳이었습니다. 경기도 특사경은 위험물을 불법 제조한 업체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경기도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검토해오던 종교시설 집회행사 전면 금지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종교시설 집회행사 전면 금지를 검토했지만 종교계가 반대 입장을 밝혀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이번 주부터 집회 참가자에 대한 발열 체크와 마스크 착용, 2m 이상 거리 유지, 행사장 소독 조치를 이행하는 종교시설에 한해 집회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체납자의 개인 사업장에 대한 조사와 징수를 통해 세금 징수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도는 지난달 세금이 체납된 개인 사업장이 있는 19,000여 명에게 수색 예고문을 발송했습니다. 그 결과 3,900여 명이 25억 3,800만 원의 체납액을 자진 납부했고 결선 처분했던 176명의 재산을 확인해 1억 3,500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또 일부 개인 사업자들도 체납액을 매월 분납하기로 하는 등 큰 성과를 거뒀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19를 함께 이기자며 서로를 격려하는 움직임이 경기도 곳곳에서 일고 있습니다.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들을 향한 온정의 손길도 다양한 형태로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최지현 기자가 그 따뜻한 현장 동행 취재했습니다. 수원에 위치한 한 통닭집. 주방에서 닭을 튀겨내는 조리가 한창입니다. 갓 나온 바삭한 치킨을 한가득 상자에 담고 오늘은 몇 인분 정도 어디로 배달을 하시는 지금 5시 반에는 드라이브 스루 쪽에 한 40인분 정도 그 정도. 이렇게 준비된 치킨은 코로나19로 비상근무 중인 근로자와 의료진 등을 위해 출출한 시간대에 맞춰 간식으로 배달됩니다. 맛있는 통닭 드시고 체력 보충하시라고 갖고 왔습니다. 가게는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아 매출이 80% 가까이 떨어졌지만 도리어 지난달 중순부터 어려운 현장에 격려품으로 치킨 기부를 시작했습니다.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현장에선 시민들의 이런 격려가 작지만 큰 힘이 됩니다. 조그맣다고 그분들은 생각할지 몰라도 받는 쪽에서는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자가 격리된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기업들의 후원과 시민들의 봉사 손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른 오전 지역 자원봉사센터 한쪽에서 상자 하역 작업이 분주합니다. 오랜 격리 생활로 야채나 고기 등 신선한 음식을 골고루 먹지 못했을 자가 격리자들에게 전할 신선식품 상자입니다.
이번에 농협에서 저희 봉사센터에 공급을 해주신 것은 450세트를 받아서 대면 접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지역 자원봉사자들이 나서 집 앞에 두고 갑니다. 도내 한 고등학교에선 학생들이 학교 축제 바자회에서 생긴 수익금을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대구에 써달라며 기부하기도 했습니다. 작은 힘이지만 보태고 싶다는 온정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습니다. 경기지TV 최지연입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3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에서는 매주 금요일마다 주요 선거 정보 제공을 위한 TV 똑똑한 선거 알림이 코너를 보내드리는데요. 오늘은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 절차 등에 대해 김은재 리포터가 정리했습니다. 오늘 TV 똑똑한 선거 알림이의 키워드는 선거 여론조사 체크 포인트입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각종 선거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되고 있습니다. 선거 여론조사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매 선거마다 선거 여론조사 법률 위반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2018년 실시됐던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선거 여론조사 위법 행위에 대한 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의 조치를 살펴보면 모두 145건이었습니다. 유형별로는 홈페이지 미등록 여론조사 공표가 가장 많았고 여론조사 시 준수사항 위반, 여론조사 결과 왜곡 조작, 거짓 중복응답 지시 권유 유도, 공표보도 시 준수사항 위반, 후보자 등 실시 조사 결과 공표 보도, 표본의 대표성 미확보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선거 여론조사를 할 때는 어떤 점에 주의해야 할까요? 선거 여론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피조사자에게 응답을 강요하거나 조사자의 의도에 따라 응답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질문하거나 피조사자의 의사를 왜곡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편향되도록 하는 어휘나 문장을 사용해 질문해서도 안 되고 해당 조사 대상의 전 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해야 합니다.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공포하거나 보도할 때에도 주의가 필요한데요.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된 결과만을 공표 보도해야 하고 결과를 왜곡해서는 안 됩니다. 또 관할 심의위원회가 위법하다고 결정하거나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실시한 해당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보도해서도 안 됩니다. 선거 여론조사가 법 또는 기준을 위반했다고 인정된 때에는 그 위반 행위를 한 자에게 시정명령, 경고, 정정보도문의 게재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데요. 때에 따라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기도 하니 유의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TV 똑똑한 선거 알림이었습니다. 본선 소감보다는 일단 우리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실 마음이 더 무겁습니다. 이제 그렇더라도 이제 어찌 됐든지 또 선거는 치러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20대 국회를 이렇게 보니까 20대 국회에서는 정말 그 민생을 볼모로 해서 당리당략으로 이렇게 싸우는 모습을 국민들이 모두 봤을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많이 실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21대 국회에 들어가게 된다면 이러한 퇴행적이고 관행적 그리고 이런 낡은 정치를 이렇게 청산을 하고 공정의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그런 정치를 하도록 앞장서서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스스로 강점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지만 일단 제가 자신 있는 것은 제가 정치인을 24년 전에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의정부 구석구석을 발로 이렇게 다 걸어다니면서 그 의정부를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는 정치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특히 이거는 제가 붙인 게 아니고 옆에 있는 분들이 일을 잘하는 사람이라는 걸로 이제 닉네임을 붙여줘서 캐치플레이까지 이렇게 썼는데요. 제가 이제 청와대 국회 이렇게 쭉 국정 경험도 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따른 모든 분야에서 지역 경제 사회 이런 분야에서 많은 실전 경험을 했던 사람은 후보들 중에 저 혼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가지고 제가
그 앞으로 국민을 위한 국회의원이 되는데 이렇게 누구보다 더 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호 공약은 이제 사실 이제 그 대중교통 전면 재설계해야 된다는 공약을 걸었는데요. 그 대중교통은 제가 남녀노소 뭐 할 것 없이 이렇게 이제 지역에 다니면서 주민들이 주로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그 대중교통 불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중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뭐 우리 의정부의 지하철, 경전철, 그리고 광역버스, 시내버스, 그리고 마을버스가 이렇게 다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어떤 수요조사를 통해서 그 주민들이 원하는 그 불편을 해소하는 대로 전면적으로 한번 재설계를 해서 이제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그 광역버스가 의정부 시계를 나가는데 20-30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을 바로 의정부에서 바로 서울로 나갈 수 있도록 해준다면 설계를 잘 한다면 의정부 시민들이 출퇴근하는데 30분을 이렇게 절약할 수 있고 그 다른 부분에 대해서 마을버스를 준공영제로 만들어 가지고 그 마을버스의 그 준공영제를 만들게 되면 교통 사각지대까지 이렇게 해소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더불어 이제 그 의정부의 종합고속버스 터미널, 공항버스 터미널을 만들어서 그 경기 북부의 교통의 중심 도시, 교통의 허브 도시를 만들 수 있는데 제가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7호선은) 저도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그리고 아쉬운 점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7호선 몇 년 동안 시민들과 늘 같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해온 저 김민철입니다. 그래서 그 시민들의 뜻을 누구보다 정확히 알고 있고 그래서 이 7호선 문제 해결을 위한 그 TF팀을 만들어서 거기에 나오는 결과를 가지고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각장은 그 사실 우리 의정부에 이제 사실 그 뭐 한 15년 정도 써야 되는데 이미 그 내구 연한이 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의정부에 분명히 소각장 있어야 된다는 것은 우리 의정부 시민들도 잘 알 것입니다. 그러나 입지 선정이나 그리고 이제 거기에 따른 부분들을 시민들하고 이렇게 논의하는 과정이 좀 부족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마침 이제 그 환경부나 권익위에서 그 사계절 조사를 하라는 이제 권고사항이 들어와서 지금 진행 중이니까 그 환경 영향 평가 결과에 따라서 주민들의 그 결과 과정이라도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적극 반영하는 데에도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그 경기 북도 신설은 사실 그 뭐 몇십 년 전부터 이렇게 계속 예쳐왔습니다. 그래서 꼭 선거 때만 나왔다가 사라지고 하는데 마침 이제 그 문재인 정부가 국가균형 발전을 위해서 그 핵심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마침 문재인 대통령 후보께서 의정부 오셨을 때 평화통일 특별자치도에 이렇게 공약을 같이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국회에 들어가게 되면 그 경기 북도 신설을 위해서 누구보다 앞장서서 일할 것이고 경기 북부 주민들이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포천시 CCTV 스마트 안심센터 모니터링 요원이 범죄 현장을 포착해 경찰이 범인을 현장 검거했습니다. 포천시는 지난 12일 모니터링 요원 A씨가 지난 2일 오전 8시 43분쯤 선단 5통 회전교차로에 버려진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그 발생 원인을 분석하던 중 한 남성이 오토바이를 버리고 도주하는 장면을 포착했다고 전했습니다. A씨는 범죄가 의심돼 상황을 경찰에 전달했고 긴급 출동한 경찰에 의해 특수절도 및 무면허 운전 피의자가 현장에서 검거됐습니다. 포천경찰서는 A씨에게 표창장을 수여하고 A씨를 우리 동네 시민경찰로 선정했습니다. 연천군 농업기술센터는 다음 달 22일부터 7월 1일까지 매주 수요일 귀농귀촌 교육을 진행합니다. 교육 내용은 귀농귀촌 전 알아야 할 농업 기본 상식 등으로 5년 이내 연천으로 이주한 귀농귀촌자나 예정자 등이 대상입니다. 센터는 교육생과 연계한 체험마을 운영과 체험교육, 연천 바로 알기 과정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